우리 생활에서 버스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변함없이 시내 구석구석을 오가는 버스가 있어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버스입니다. 앞서 보신 오토바이 측면 충돌 사고 또한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달리던 버스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한 젊은 배달원의 생명이 사라지고 승객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사례는 2010년 140명, 2011년 105명, 2012년 110명, 2013년 105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안전해야 할 시민의 발 버스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있다는 뜻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사고,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전체 시내버스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차내 사고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당연히 높습니다. 사람들 많을 때 운전 난폭하게 하는 분들 만나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너무 아파요. 딱 올라탔는데 갑자기 기사분들이 막 출발하셔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내버스 차내 사고. 사고의 무려 86.7%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는 급제동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기 폐문 30건, 개문 발차 21건, 급출발 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달려가는 버스가 분명 있을 텐데요. 과연 단 하나뿐인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한 50대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남성이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문이 닫힙니다. 결국 이 남성은 문에 낀 채 끌려가다 큰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출입문 앞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지를 하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이 앞으로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잘 달리던 버스가 앞쪽에서 끼어드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합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은 출입문 계단까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뒷문에서 내리는 순간 버스가 출발합니다. 균형을 잃은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자세히 보면 할머니가 버스에서 손을 떼기도 전에 급하게 출발해버립니다. 결국 할머니는 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학 버스 정류장에서는 운전기사가 하차하던 이 모양의 옷이 뒷문에 끼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출발, 이 양이 넘어지면서 뒷바퀴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11년 광주에서도 버스 기사가 출입문을 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해 하차하던 70대 여성이 도로에 떨어져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개문발차 사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에 들어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부분에 관한 한 절대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승객과 운전자 모두에게 불행한 경험을 가져다주는 끔찍한 승하차 사고, 차내 사고는 급출발, 급제동, 급정지 등과 같은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승객이 다 올라타기도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모습.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습관처럼 하고 있진 않습니까? 베테랑 운전자도 마음이 급하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시민이 탑승하면 반드시 출입문 안쪽과 우측 사이드 미러를 통해 이중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승객이 탑승한 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이때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룸미러로 차 내부를 살핀 후 출발하도록 합니다. 미처 앉지 못한 승객과 급출발이 만나면 최악의 차내 전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1단에서 클러치를 서서히 떼면서 엑셀레이터를 부드럽게 밟아주며 출발해야 합니다. 하차하기 전 벨을 누르고 서서 대기하는 시민분들에 대한 대비 또한 차내 전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노약자들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고 사고 시 부상 정도도 크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차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운전하며 정류장 진입 시에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문보다 사고 비율이 더 높은 뒷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류장에 정차하기 전에는 절대로 미리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뒷문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센서가 달려 있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믿고 미처 대지 못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려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 센서는 원활한 운행을 위해 시민의 발이 발판에서 내려가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점을 유념하시고 승객이 모두 하차했는지 룸미러로 필히 확인 후 우측 사이드 미러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꼭 가져야겠습니다. 버스에 타려는 승객들과 진입하는 버스가 만나는 곳. 버스 정류장에서의 사고도 여전히 많은데요. 아차하는 순간 차대에 사람이 부딪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버스를 기다리던 한 여성이 머리를 부여잡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이 갑자기 머리를 잡으며 물러납니다.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겁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천천히 다가가던 한 시민이 뒤로 앉아버립니다. 보도에서 막 올라타려는 순간 버스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이번엔 하차 사고입니다. 승객을 싣고 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뒷문에서 내리던 여성이 순식간에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넓은 간격을 두고 정차한 버스에서 한 여성이 내립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순식간에 화면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한 여성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직 멀리 보이는데 버스가 정차합니다. 내리던 여성은 뒤따르던 화물차와 크게 충돌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한참 떨어진 곳에서 내린 이 여성. 2차로를 달려오던 화물차와 강하게 부딪혀 바닥을 뒹굽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 장면입니다. 보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버스가 들어올 때 승차하려는 생각 때문에 버스의 사이드미러를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서 있는 사람과 사이드미러의 높이가 비슷해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로 내려와 뛰어오는 승객들로 인해 위험한 순간들도 많습니다. 정류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류장에 접근할 때는 서행하며 천천히 보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사이드미러에 LED 등이나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차하기 위해서는 보도로부터 50cm 이내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원거리 정차 시엔 이륜차나 소형차 등이 끼어들어 큰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도와 가까이 정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정류장에 가까이 정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뒤따르는 차량과의 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과 50cm 이내로 간격을 두고 정차하도록 합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에게 물으면 운행 시간은 빠듯하고 차는 막히는 데다 승객은 많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호 위반을 해가며 운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신호 위반 사고는
46,900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 423명, 부상자 42,5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와 더불어 치사율이 높은 사고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과연 시내버스의 신호위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정지선을 위반한 버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신호등이 바뀌지도 않고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슬금슬금 움직이는가 하면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버스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지켜본 현장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시내버스의 잦은 신호 위반 모습은 불안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보시는 영상은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시내버스가 이를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이때 저 멀리 오토바이가 달려오다가 쾅 하고 부딪힙니다. 달리던 버스가 급정지를 하면서 버스 안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차로 앞 버스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강하게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18살 김모구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승객 11명이 다쳤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다시 적색 신호로 바뀌자 차들이 멈춰섭니다. 그 순간 버스 하나가 빠르게 직진하고 교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크게 충돌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호가 바뀌면서 차들이 멈춰섭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온 버스.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힙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 유형을 보면 크게 차대차 사고와 차대 보행자 사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앞서 영상들처럼 대부분 교차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던 자동차의 전면과 측면이 부딪히는 상황, 즉 직각 충돌이 많습니다. 이런 충돌은 측면을 충격당한 자동차나 이륜차의 탑승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대 보행자의 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버스가 전면으로 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버스의 속도와 무게가 더해져 그 충격이 보행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시민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차가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단 횡단에는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매한가지 모습입니다. 잦은 사고에 무단 횡단 금지라고 푯말까지 세웠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차 사이로 재빠르게 뛰어가거나 아예 무시하고 걸어갑니다. 시내버스 신호 위반 사고와 횡단보도 사고는 앞서 보신 개문발차 사고처럼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될 만큼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1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하는 버스가 무단 횡단을 한 시민을 사망하게 했다면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시민이 무단 횡단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유념하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신호 위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일 때는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바로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전방교통의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면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녹색 신호가 켜진 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 또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에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궤적을 유념해서
뒷바퀴로 자전거나 보행자를 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 사고는 졸음운전, 운전자들의 수인사, 휴대폰 사용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안전에 대한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서울의 한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 3대를 추돌한 데 이어 약 1km를 질주한 뒤 다른 버스들을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 부딪힌 버스 승객 등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버스의 CCTV 영상입니다. 운전기사가 졸음을 쫓으려 눈을 비빕니다. 추돌 사고 후 빠르게 달려가는 버스가 불안한 승객이 속도를 줄이라고 요구하지만 기사는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고 당일 운전자는 오전 근무를 마친 뒤 동료의 오후 근무까지 대신하느라 근로규정의 2배인 18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고는 운전기사의 졸음과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또한 운전기사의 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가로운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잠깐 운전자가 시선을 돌리는 사이 시민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앞서 달리던 차와 강하게 충돌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달리던 시내버스, 운전자 갑자기 좌측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시간은 불과 1, 2초. 그러나 시내버스는 앞서 달리던 차와 강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평가실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피곤한 상태인 시민과 건강한 상태인 시민 2명에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했습니다. 이어 실제 도로를 달리는 차와 똑같은 상태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흔드는 피곤한 시민의 뇌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험 차량은 차선을 이탈해 사고를 내고 맙니다. 실제 뇌파를 살펴보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시민과 건강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시민의 뇌파 중 세타파가 달랐고 피곤한 상태의 운전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방주시 태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사용, 기사들 간의 수인사 등 습관적인 개인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시선을 옆으로 돌리거나 몸을 틀어 움직이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 또는 브레이크를 함께 조작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차량만 보고 달리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뿐만이 아니라 두세 대 앞차의 상황까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운전자 개인의 건강 관리도 철저해야 합니다. 운전 전날 과음이나